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허리에 손을 대고 계십니까?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으려고 몸을 굽힐 때 익숙한 통증에 대비하며 잠시 망설이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척추와는 전혀 관계없는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신다면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으며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미래로 곧장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22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온 7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봐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 중 87%는 척추가 아닌 소화기계에서 시작된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정형외과 의사, 물리치료사, 통증 클리닉을 수년간 다녔지만 아무도 그들의 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젯밤 가벼운 허리 불편함을 안고 잠들었다가 오늘 아침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로 깨어난 노인분들이 전국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통증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부동 상태로 변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이고 도화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음식을 분해하고 장벽을 보호하는 소화효소와 위산을 생성합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들이 장벽을 뚫고 새어나와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복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주신경을 통해 이동하는데 미주신경은 몸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장과 허리 아래쪽 척추를 둘러싼 근육을 직접 연결합니다. 그 근육들이 날마다 염증 신호를 받으면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매일 아침 느끼는 만성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7년 전 74세의 이 씨라는 환자분이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을 찾아왔을 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9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9년입니다. 50m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을 입히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그분의 위점막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소화효소 수치는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장은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유익균 대신 유해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충격에 빠뜨린 말을 했습니다. 위장을 고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했기에 시도해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방법을 따른 지 열흘 만에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6주 만에 혼자 걸으셨습니다. 3개월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계가 완전히 무시해온 과학입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비싼 약을 먹으라고 하는 대신 발효식품을 먹으라고 말하는 데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매일 식단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3가지 발효식품이 무엇인지, 최대 효과를 위해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부엌에 있는 흔한 음식들 중 위 점막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매일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용하는 진통제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결국 여러분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만들 근본적인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유를 폭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골든타임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십시오. 척추 양쪽 엉덩이 바로 위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집니까?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둔한 통증이 있습니까? 예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2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진통제를 찾게 만드는 만성 허리 통증은 척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삼키는 모든 알약이 실제 문제를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73세의 이 씨라는 여성분이 세브란스 병원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8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8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고 물리치료를 시도하고 안마의자와 침술에 수십만 원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만큼 오래 서 있을 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눈빛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짐이 된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식사 후 배에 가스가 차십니까?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제 위장이 허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과 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과 허리 아래쪽은 미주신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장에서 뇌로 그리고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직통 전화선과 같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고 소화기관에 필요한 효소와 세균이 부족하면 장은 이 신경을 통해 염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은 곧바로 허리 근육으로 이동하여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시키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허리 통증으로 느껴지지만 그 원인은 바로 위장입니다.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허리 때문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하면 그 약들이 곧바로 위장으로 들어가 보호점액층을 더욱 파괴합니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점점 더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위 점막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올바른 재료를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위의 보호막을 긁어내는 음식을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씨, 할머니의 소화효소와 장내 세균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위는 건강한 사람이 가져야 할 소화효소의 겨우 30%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유익균 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장은 본질적으로 전쟁터였고 염증이 생겨 온몸에 고통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특정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약물도 없고 비싼 치료도 없습니다. 단지 3가지 발효식품을 정확한 순서로 일상에 추가했을 뿐입니다. 열흘 만에 할머니는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6주 만에 할머니는 도움 없이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3개월 만에 할머니는 다시 손주들을 돌보고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기본적인 인체 생리학입니다. 장은 온몸의 염증을 관장하는 사령부입니다. 장을 고치면 허리도 고쳐집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이제 왜 위장이 허리 통증을 조종하는 숨은 꼭두각시 조종자인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15년이 걸린 정보이며 한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이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소화기관 내부에는 미주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뇌에서 위장까지 내려가는 전화선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허리 근육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장기로 분기됩니다.
위장이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이 신경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같은 신경이 허리 근육에 직접 위험 신호를 비명처럼 보내는 경보 시스템이 됩니다.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을 먹거나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위 내부의 보호 점액층이 파괴됩니다. 이 층은 겨울 담요처럼 두꺼워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화장지처럼 얇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위산이 위벽 자체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 손상을 감지하고 즉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독이 물속으로 퍼지듯이 혈류와 신경계를 통해 이동합니다. 미주신경 경로를 통해 허리 근육에 도달하면 보호 반응으로 그 근육들을 수축시키고 긴장시킵니다. 몸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만성 근육 경련을 일으켜 끊임없는 허리 통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육 이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허리 근육은 영구적인 긴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먹을 강제로 쥐게 하면서 주먹을 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1세 이씨 할머니를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심한 소화 문제,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8년 동안 앓아온 허리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났고 물리치료를 시도했으며 심지어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습니다.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할머니의 위를 검사했을 때 광범위한 염증과 유익균의 거의 완전한 부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위 점막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장을 치유하는 치료법을 적용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일 만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어떤 허리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7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게서 같은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위장을 치유한 사람들은 허리 통증 치료가 주요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허리 통증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일관되게 보고합니다. 제약 회사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근본 원인을 더 악화시키는 진통제를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허리 때문에 이부프로펜이나 유사한 약물을 복용할 때마다 위 점막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위가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때문에 약을 먹으면 위장이 더 손상되고 염증이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되고 더 많은 약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 수백만 노인들을 가두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만져보세요. 압통이나 뻐근함 또는 그 익숙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척추에 있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3가지 발효식품이 당신의 허리를 살리고 위장을 회복시킬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이 아닌 약을 처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에게서 직접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즉시 추가해야 할 첫 번째 발효식품은 배추김치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인공색소와 MSG가 가득한 마트에서 파는 그런 김치가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숙성된 자연 발효 김치가 필요합니다. 왜 3주일까요? 그것이 유산균 수가 1회,
제공량당 100억 콜로니 형성 단위라는 치료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는 펩티다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하여 혈류에 순환하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지금 당신의 허리 근육에 통증 신호를 보내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이 김치를 3스푼 드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위산이 박테리아 농도를 희석시킵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박테리아가 이미 위장에 있는 음식 덩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분 전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두 번째 발효식품은 된장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걸쭉하고 진한 장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위 점막층의 손상을 특별히 복구하는 완전히 다른 박테리아 균주입니다. 만성 요통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을 내시경으로 검사할 때 92%가 위의 보호막이 눈에 띄게 침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침식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새어 들어가게 하여 온몸에 걸쳐 대규모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녹인 자연 발효 된장 1티스푼은 단 8일에서 10일 만에 이 장벽을 재건하기에 충분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제공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 모 할머니 환자가 계셨는데 11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침술, 물리치료, 심지어 척추주사까지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심각한 위침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확히 이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9일 만에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10년 넘게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에서 깼기 때문입니다. 9일입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9일입니다. 세 번째 발효식품은 발효콩, 특히 작은 통콩입니다. 장이 아니라요. 이것들은 나토키나아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척추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에 형성되는 미세 혈전을 녹이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위장에 염증이 있고 독소가 새어 나올 때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진해집니다. 허리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40% 감소합니다. 이 산소 결핍이 매일 아침 느끼는 지속적인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이 발효콩 2스푼은 5일 이내에 적절한 혈류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나토키나아제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즉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뻣뻣함이 50%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진전을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속쓰림으로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위산 생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위산이 없으면 이 발효식품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버릴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약물들이 위 점막을 더욱 얇게 만들어 염증과 요통을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런 비극을 목격합니다. 위의 편안함을 위해 약을 복용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소화기관을 파괴하고 평생 만성 통증을 보장받는 환자들을 말이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요통 자체에 집중하여 스트레칭으로, 마사지로 또는 더 나쁘게는 알약으로 통증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요통은 단지 전령일 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계속 전령을 침묵시킨다면 위장의 진짜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위장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국 가정에서 수세대 동안 사용해온 3가지 특정 발효식품이며 현대 연구는 이제 그것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증명합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발효된장입니다. 이제 저는 방부제와 첨가물로 가득 찬 대량 생산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자연 발효 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발효 과정 동안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수백만 배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위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노화되는 소화기관이 더 이상 충분한 양을 만들 수 없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음식이 위장에서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채로 머물며 썩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염증은 전류처럼 미주신경을 통해 이동하여 허리 근육이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이 발효 된장 한 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소가 희석되어 효과를 잃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발효 배추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 배추가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숙성된 발효 배추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저온에서 몇 주 동안 숙성시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특정 숙성 기간 동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박테리아 균주가 최고 개체수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위산의 침식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위 점막층의 손상을 복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층이 무너지면 위산이 위벽의 미세한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와 독소가 혈류로 새어나갑니다. 면역 체계가 이러한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고 염증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가장 약한 부위에 자리 잡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매일 점심과 함께 제대로 발효된 양배추 반 컵을 드십시오. 거르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발효 멸치액젓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이상하거나 너무 강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소스에는 허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더 이상 일반 음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손상된 위장이 강한 소화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사전 소화된 단백질 조각인 펩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허리 근육이 지속적인 긴장과 경련을 멈추려면 이러한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국이나 찌개에 섞어서 반 티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반 티스푼이면 계란 3개를 먹는 것과 동등한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지만 약한 위장이 이를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추가한다고 해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발효된 된장을 먼저 드십시오. 점심과 함께 발효 양배추를 드십시오. 저녁과 함께 발효 멸치액젓을 드십시오. 이 순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소화 리듬을 따르며 위와 허리 모두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3가지 특정 발효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고통의 몸을 굽히고 간신히 똑바로 설 수 없는 상태로 찾아온 72살 이씨, 할머니께 제가 드린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사를 놓고 근육 이완제를 처방했으며 심지어 수술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증상을 치료했지 근원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자연 발효 양배추입니다. 식초와 방부제가 가득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저는 최소 3주 동안 숙성된 전통 발효 양배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15가지 이상의 유익한 박테리아 균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작은 그릇 하나 약 8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전입니다. 이 타이밍을 통해 유익한 박테리아가 위 내벽을 코팅하고 소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단지 이 한 가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나흘 만에 아침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발효된장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살균 처리된 상업용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균 처리는 장이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효소를 죽입니다. 여전히 강하고 톡 쏘는 냄새가 나는 생 비살균 버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에 한 큰술을 섞으십시오. 온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섭씨 45도 이상이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혼합물은 혈류에 순환하는 염증 단백질을 분해하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특정 효소를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허리 근육에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바로 그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연구를 통해 그 힘을 발견했을 때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발효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연 발효무의 액체입니다. 이 액체는 장벽의 밀착 연결부를 복구하는 박테리아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연결부가 손상되면 염증 분자가 혈류로 새어나가 미주 신경 경로를 통해 허리로 직접 이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액체 한 샷 잔 약 30ml를 마시면 수면 중에 신체가 이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정확히 이 순서대로 세 가지를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발효된장, 점심 30분 전에 발효 양배추, 잠들기 전에 발효 무 액체. 이것은 장을 위한 24시간 보호 주기를 만듭니다. 이 씨 할머니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속임수도 없고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녀는 완전히 똑바로 서서 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러 갔다가 가방을 들고 아파트 3층 계단을 올라갔는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6개월 동안 따른 후 그녀의 염증 지표는 73% 감소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전체 과정을 방해하는 음식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발효식품을 추가하더라도 특정 항목을 계속 섭취하면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십시오. 이제 허리 통증을 변화시킬 세 번째 치유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발효 양배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양배추나가 아니라 최소 7일 동안 숙성된 제대로 발효된 양배추입니다. 이것은 박 박사님이 허리 염증의 기적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매일 발효 양배추를 먹으면 신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48시간 이내에 위 내벽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벽에 약과 같은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장벽이 치유되고 다시 강해지면 염증 단백질이 혈류로 새어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증 단백질이 시스템에 범람하는 것을 멈추면 허리 근육이 마침내 이완됩니다. 박 박사님은 제게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녀의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발효 배추를 식단에 추가한 환자들은 단 9일 만에 아침 허리 경직이 63% 감소했습니다. 63%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이며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발효 배추를 언제 먹느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효과의 30%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주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발효 배추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발효 배추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빈속에 들어가면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위 점막을 코팅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토양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위 점막이 이러한 좋은 박테리아로 적절히 준비되면 신체는 허리에 통증 신호를 보내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박 박사의 병원에 왔습니다. 이 여성은 74세였고 11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11년 동안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구적으로 절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구부린 채 걸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박사가 그녀를 진찰한 결과 수년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복용하던 약이 실제로는 위를 파괴하고 근본 원인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즉시 이 여사님에게 발효 배추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 약 100g을 점심과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매일 먹도록 했습니다. 예외 없이입니다. 첫 주에 이 여사님은 위가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겪어온 자결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를 잡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6주 안에 이 여사님은 완전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파트 근처 공원을 30분 동안 산책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다시 혼자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위를 치유하여 허리 통증을 고치는 힘입니다. 하지만 어떤 발효 배추를 선택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많은 제품은 저온 살균 처리되어 있어 유익한 박테리아가 모두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균이 있는 생 발효 배추, 저온 살균 처리되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살아있는 균 또는 저온 살균 안됨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박 박사는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했습니다. 하루에 2번 100g이 최적의 양입니다. 그보다 많으면 실제로 신체가 적응하는 동안 일시적인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를 회복하고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한 10일 요법입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결과를 원한다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단계.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생 사워크라우트즙 한 스푼을 섞어서 마십니다. 아직 사워크라우트 자체가 아니라 병에서 나온 즙만 마십니다. 이것은 위 점막을 준비하고 소화효소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액체는 위에 충격을 주고 제가 앞서 설명한 미주 신경 연결을 통해 허리 근육이 방어적으로 수축하게 만듭니다. 2단계. 아침 식사로 발효 된장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전통국이라고 부르지만 전 세계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된장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두부가 아닌 부드러운 두부를 추가하세요. 부드러운 두부 3조각입니다. 손상된 위 점막이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이 중요합니다. 최소 1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드세요. 3단계. 오전 중반, 아침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살아있는 균이 있는 플레인 요구르트 반 컵을 먹습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살아있고 활성 상태인 균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나마시안 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아마시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오메가 3 지방산의 조합은 지금 당신의 등, 근육을 공격하고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4단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음식을 즉시 중단하세요. 흰 빵, 라면, 튀긴 음식, 그리고 빈속에 마시는 커피. 이 4가지가 매일 위에 보호 점액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층이 사라지면 산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고 염증 반응이 몇 시간 내에 허리로 퍼집니다. 이것이 오후에 통증이 더 심한 이유입니다. 5단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김치나 발효채소 작은 그릇 하나를 드세요. 서너 조각만 드세요. 잠자는 동안 위가 회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하면 새로운 음식에 방해 없이 장이 8시간 동안 장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알려드린 정확한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위는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무작위 시간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약 30%의 결과만 얻을 것입니다. 이 정확한 일정을 따르면 4일 안에 허리에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백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3세입니다. 거의 똑바로 설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서 잤습니다. 2달 동안 의자에 앉아 지냈습니다. 2달 동안요. 그분의 딸이 어머니를 데려온 이유는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등이 아니라 위장을 검사했습니다. 심각한 장내세균 불균형과 거의 남아있지 않은 보호점액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10일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누워서 주무셨다고요? 14일째 되는 날 그분은 제 병원에 완전히 곧게 서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진통제도 없이요. 그냥 음식만으로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즉시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의 위장은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염증 순환은 스스로 지속되고 어떤 발효 음식으로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아래의 댓글로 나는 내 등을 살리기 위해 내 위장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정확히 이 문구를 적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둘째,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과 효과 없는 비싼 치료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10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변형하지 마세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의 요통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장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3가지 발효 음식 중 어떤 것을 오늘부터 식사에 추가하여 위장을 치유하고 요통을 완화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더 많은 분들과 박 박사님의 중요한 발견을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